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9일 태국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2026년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개최국인 태국의 준비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025년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린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국의 보라팍 타냐옹 재무부 차관, 차야와디 차이아난 태국 중앙은행 부총재와 만나 내년 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IMF 차원에서 물류와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총재는 IMF 본부에 마련된 태국 홍보부스를 방문해 태국 전통 직조물과 공예품 전시를 관람하고 전통 태국 무용 공연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번 문화행사는 2026년 총회에서 선보일 태국의 문화체험을 미리 소개하는 자리로 태국의 유산과 장인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태국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를 개최하게 되며 이번 행사는 국제사회에 태국의 역량과 매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 관광체육부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어메이징 타일랜드 네트워킹 디너를 통해 중국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태국과 중국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외교, 관광교류의 일환으로 태국 관광청 베이징 사무소의 주관하에 진행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 관광시장 회복과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강조하며 트러스티드 타일랜드 이니셔티브를 소개했습니다. 이 정책은 태국 관광의 품질과 안전 기준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태국과 중국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공과 민간 부문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관광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국산업연합회에 따르면 태국의 산업 신뢰지수가 9월 기준 87.8을 기록하며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에 86.4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번 상승은 새 정부의 신속한 출범으로 민간 부문의 신뢰가 회복되고 경제 부양 및 투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125% 급증하며 총 투자액은 2,250억 바트, 약 6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동부경제회랑 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 개선, 농산물 및 전자제품 수출 증가, 특히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 국내 전기차 판매 확대 등이 산업 신뢰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민간 투자 흐름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태국 관광청이 세계적인 K-팝 스타 라리사 리사 마노반을 어메이징 타일랜드 앰버서더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이번 임명은 태국을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관광지로서 이미지와 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태국 관광청 따파니 청장은 리사와의 협업은 태국과 세계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것이라며 리사는 국가적 자긍심을 대표하며 태국의 정체성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사는 태국 출신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인물 중 한 명으로 그녀의 글로벌 영향력은 어메이징 타일랜드 브랜드의 탁월한 가시성과 신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태국의 안전하고 풍경 있는 여행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적 풍요로움과 따뜻한 환대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리사와 함께 잊지 못할 세계적 수준의 여행 경험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국 정부가 퀵 윈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향후 4개월 내에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5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경기 및 관광 활성화, 부채 문제 해결, 중소기업 지원, 국민 저축 증대, 미래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마누틴 총리 주재로 열린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앵니띠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기 세금 감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10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내 여행 경비에 대해 최대 2만 바트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고 특히 지방 소도시를 여행할 경우 1.5배 공제 혜택 제공으로 관광 수익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기적 관광 인프라 개선도 병행하게 되는데 정부는 지방 숙박업소에 대해
시설 리노베이션 비용의 최대 2배까지 세금 공제를 허용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 해수 처리 시스템 도입 등 지속 가능성 강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퀵픽 윈 정책은 태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아누틴 총리가 콜센터 조직과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 등 기술 기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 관련 범죄 예방 및 단속 국가위원회는 태국 경찰청, 디지털경제사회부, 법무부, 태국중앙은행 등 주요 기관이 협력해 국내외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 단속, 기소를 총괄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20일 첫 회의를 열고 사이버 범죄 예방 강화와 국민의 디지털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경 봉쇄 조치도 병행한 편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국경을 계속해서 봉쇄 중이며 이는 국경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기 조직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 강화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태국은 캄보디아 측의 국경 범죄 조직 강력 단속, 범죄자 송환 협력,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총 4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며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국경 제한 조치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태국 정부가 기술 기반 범죄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의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오는 12월과 내년 1월 동남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33회 동남아시안 게임과 제13회 아세안 패러게임을 개최합니다. 시게임은 2025년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방콕, 촌부리, 송클라 등 3개 도시에서 열리며 아세안 패러게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나콘 나차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태국 내각은 이번 두 대회 개최를 위해 4억 5,590만 밭, 약 1,4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아따콘 관광체육부 장관은 이번 대회는 태국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포츠 역량, 인프라, 서비스 품질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방문객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번 두 대회를 통해 총 52억 8천만 밭, 약 1억 6,200만 달러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태국의 스포츠 외교와 관광 산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국제 행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전국민 의료 접근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파타나 보건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든 30밭으로 진료받고 전국 어디서든 무료 투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골자로 하는 30밭 어디서나 진료, 전국 무료 투석 이니셔티브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12개 건강권역에 신장이식센터와 장기회수팀을 배치해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2025년 12월까지 전국 모든 지역보건촉진병원에 원격진료 서비스가 도입되며 2027년까지는 방사선 치료장비 12기 추가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머프롬 앱을 머프롬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해 50개 이상의 정부 의료 앱을 통합한 올인원 플랫폼으로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진료 자격 확인, 예약, 진료 기록 및 처방전 열람, 원격진료, 건강정보 검색까지 모든 기능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머프롬 플러스의 첫 번째 단계는 2025년 말부터 시작되며 10월 17일 논타부리 프라난클라우 병원에서 온라인 예약 기능이 첫 개시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시범 운영 병원 4곳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의료개혁은 태국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청이 추천하는 5기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5대 여행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비가 그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시기에 태국은 푸르른 자연과 안개 낀 산, 고요한 해변이 어우러진 색다른 풍경과 감성을 선사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매홍손의 빠이입니다. 로맨틱하면서도 평화로운 자연 속 휴식을 원하신다면 이곳이 제격입니다.
따빠이 메모리얼 브리지와 윈남 마을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게 하고 자연 온천은 사계절 내내 따뜻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특히 해가 뜨며 펼쳐지는 운해의 장관은 이 시기의 백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따라디세 푸소이다오입니다. 해발 1633m의 소나무 평원과 비 내리는 계절에 피어나는 보랏빛 꽃 무르단니아는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태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정상까지 오르는 도전적인 코스도 준비되어 있어 무험과 절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입니다. 세 번째는 러이주의 푸꾸라등입니다. 이곳은 원시림과 단풍의 명소로 노크엔 절벽에서의 일출과 롬싹 절벽에서의 일몰이 유명합니다. 11월 말이면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 산 전체가 마법 같은 풍경으로 변신합니다. 네 번째는 팡하의 사면낭치입니다. 해발 약 800m에서 바라보는 팡하만과 안다만해 그리고 주변의 맹그로브 숲은 사진가와 자연 애호가들에게 천국 같은 장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라용의 꼬사메지입니다. 방콕에서 차로 몇 시간 거리의 이 섬은 보온 백사장과 맑은 바다, 조용한 분위기로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휴식과 해변, 액티비티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섬 여행지입니다. 태국 관광청은 이번 시즌 자연과 다시 연결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하며 여러분을 태국의 계절, 송마법 같은 풍경으로 초대합니다. 최근 일부 온라인 매체에서 태국 정치인 7명이 캄보디아 내 스캠 조직과 연루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 총리가 관련 인물 명단을 공개했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지만 태국 정부와 주한 태국 대사관, 그리고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모두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태국 총리실 시리퐁 대변인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한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공식 발표나 명단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2025년 10월 19일자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한국 정부는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허위 정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인물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짜뉴스가 외교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는 사례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국 육군 윈타이 대변인은 2025년 10월 18일 캄보디아 언론이 보도한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 프락 소콘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 총리가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화협정 문서에 따라 태국이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즉시 송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 협정은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증인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육군은 해당 내용이 캄보디아 측의 외교회의 제안일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까지 태국 정부는 공식적인 문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환 여부는 캄보디아의 진정성 있는 협력 태도, 중요한 안보 사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 계획 예를 들어 국경 지역의 중화기 철수, 지뢰 제거 작업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태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포로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적 십자위원회가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어 태국 측의 포로 처우에 대해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육군은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외교 안보 문제로 보고 있으며 지금 단계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국 총리실 아이린 부대변인은 소비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콜라큰 플러스 사업에 대해 국민과 상인들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상점 등록 결과 총 12만 3,960개 상점이 등록을 완료했는데 기존 참여 상점이 7만 2,185곳, 신규 상점이 5만 1,775곳이며 9만 8,064곳은 등록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일반 국민 등록, 일정 국민 대상 등록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빠오땅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에 성공한 국민은 10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링크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및 금전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콜라큰 플러스 사업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태국 기상국이 발표한 24호 태풍 폼선의 최신 경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2025년 10월 19일 오전, 폼선은 현재 필리핀 루손섬 인근 지역에서 이동 중이며 오늘 중으로 중국 남해 북부 해역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21일부터 23일 사이 이 폭풍은 중국 하이난 섬 남부와 베트남 중부 해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시기 중국에서 확장된 고기압이 남중국과 베트남 북부를 덮치면서 태국 전역에 영향을 주는 북동풍이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폼선은 태국 본토를 직접 통과하지는 않지만 동북부 지역에 일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동부 지역과 타이만에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국은 기상 상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기상국의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밤, 크라비의 플라이프라야 병원 응급실에서 심근경색과 호흡부전 증세를 보인 중증 환자가 상급 병원인 크라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밤 11시 16분경 환자를 앰뷸런스로 옮기려는 순간 갈색 사도어 픽업 트럭이 앰뷸런스 후방을 막고 있어 이송이 지연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차량 주인에게 이동을 요청했으나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제대로 진료받지 못했다며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중증 환자의 가족은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차량이 이동해 환자는 이송되었지만 결국 병원 도착 전 사망했습니다. 플라이프라야 병원은 10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진은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치료했으며 해당 사건은 병원 전체 의료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근경색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의료진은 전문성과 윤리를 지켜가며 끝까지 환자를 돌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응급 상황에서의 협조와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로 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국 부총리 겸 재무부 앵리띠 장관은 최근 홍수 피해가 발생한 빠툼타니 지방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삼콕 클롱콰이 지역의 사마키아람 사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빠툼타니 지사와 관계 담당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앵리띠 부총리는 오는 10월 21일 화요일 내각회의에서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긴급 복구 예산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예산국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원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 강력히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덜고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국 외교부 시아싹 장관은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아세안 의장국 자격의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워킹 비지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캄보디아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국경 문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6일 뉴욕과 10월 12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연속적인 외교 협의의 일환으로 태국은 캄보디아와의 국경지역 긴장 완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태국 측의 주요 입장은 휴전 합의의 철저한 이행, 국경지역 중화기 철수, 지뢰 제거 공동작업, 국제범죄조직 단속 협력, 국경지역 공동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동부 사케우 콜롱앗 지역에서 국경 순찰대가 순찰을 실시하던 중 의심스러운 인원들이 숲속에 은신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문 결과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이주 노동자 남성 6명과 여성 3명 등 총 9명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신분증 및 외국인 노동자 등록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태국 내 3개국 외국인 노동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된 인원은 콜롱앗 경찰서로 인계되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작전은
국경 지역의 불법 이주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태국 당국은 국가 안보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신임 중국 대사 장제누이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장 대사는 중국 총리 리창의 인사와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며 태국과 중국은 먼 사이가 아닌 형제 같은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농산물 수출 확대, 인프라 및 물류 연결성 강화, 그리고 국경을 넘는 범죄와 스캠 조직 단속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태국은 오는 12월 제5차 메콩 난창 협력회의를 주최하며 지역 안정과 공동 번영을 위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태국 캄보디아 국경 상황에 대해 총리는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 측도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태국의 세계자연유산 깽크라찬 국립공원에서 불법 밀렵 흔적이 대량 발견되며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장 순찰 중 낭구르 원숭이의 두개골과 사냥 장비가 다수 발견된 사건에 대해 수차 부총리 겸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전국 보호림에 대한 순찰 강화와 불법 행위 단속을 즉각 지시했습니다. 수차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깽크라찬은 단순한 국립공원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자연유산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자산이라며 만약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국과 산림국, 해양자원국 등 관련 기관에 협력 명령을 내리고 지역 주민, 마을, NGO와의 공동 감시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 사회가 함께 감시하고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진정한 보존과 회복이 가능합니다. 라고 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불법 경로로 귀국한 태국인 30명이 군에 의해 검거되며 국제범죄 조직의 계좌 개설 관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케오 아라냐뿌라테 지역에서 국경 순찰대가 합동 순찰을 벌이던 중 사탕수수밭 인근에서 도보로 이동 중인 대규모 인원을 발견했습니다. 검거된 인원은 태국 국적자 30명, 남성 2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이 중 6명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캄보디아에서 도보로 국경을 넘어 귀국 중이었으며 놀랍게도 중국계 콜센터 조직에 의해 얼굴을 강제로 스캔당하고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거의 모든 인원이 범죄 조직의 계좌 개설 도구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국제금융범죄와 연결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현재 이들의 신원과 피해 경위, 조직의 구조를 면밀히 조사 중이며 국제협력을 통한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인들이 해외에서 강제 노동 및 범죄에 연루되는 심각한 인권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정부는 국경 안전 강화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치앙마이 경찰이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급습해 도심 주택을 본거지로 삼은 대규모 운영망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치앙마이 경찰 사이버범죄수사팀이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가 치앙마이 빵 지역의 한 주택을 지휘본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팡 지방법원에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빵 지역의 한 주택을 급습했으며 현장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25대, 현금 약 140만 밭, 등대 및 금 장신구를 압수했습니다. 동 송클라 출신의 27세 남성과 치앙마이 출신의 36세 여성을 도박 사이트 운영과 자금 세탁, 대포통장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치앙마이 경찰은 온라인 도박은 단순한 불법 게임이 아니라 자금 세탁과 개인정보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이버 범죄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과 한국, 두 나라의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태국 아누틴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누틴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태국은 한국과 오랜 우정을 이어온 소중한 동반자이며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무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으며 특히 국방산업,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캐파에 대해 조속한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한국 정부의 엔드 구상, 즉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정책에 대해 지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라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아세안 정상회의 및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남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양국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전망입니다. 태국 정부가 남부 지역과 중부 일부 지역에 대한 재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다가오는 홍수와 강풍 위험에 대비해 남부 14개 주와 페차부리, 브라추업 키리칸 등 총 16개 지사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상국에 따르면 10월 중순부터 북동계절풍과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와 중부 일부 지역에 급작스러운 홍수, 산사태, 하천범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는 각 지방정부의 기상 상황과 수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을 방송, 지역 라디오, SNS, 자원봉사 네트워크 등 모든 채널을 활용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과 대피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지도자, 자치단체장, 마을 대표 등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누틴 총리가 라오스를 방문한 가운데 태국과 라오스가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공식 행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태국 총리 아누틴 찬이라군과 라오스 총리 소넥사이 시판도는 양국 간 양해각서, 교환식과 다방면의 지원 전달식에 공동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태국 엑심은행과 라오스 농업진흥은행 간의 금융협력 MOU를 비롯해 총 5건의 지원이 라오스 측에 전달됐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마약 원료 차단을 위한 협력 자금 1천만 바트, 뱀독 해독제, 직업훈련 장비, 수도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 설계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협력이 경제, 노동, 보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캐파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태국과 라오스는 75년 이상 외교 관계를 이어온 이웃 국가로 이번 만남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깊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캄보디아 측의 정보 왜곡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국경 개방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나콘테 플랑쿠는 캄보디아가 최근 태국 언론과 공공기관의 발표 내용을 왜곡하고 있으며 특히 F-16 전투기 작전과 관련해 태국이 먼저 공격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태국은 자국의 주권과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만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태국은 모든 사실을 명확히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오히려 캄보디아 측의 왜곡된 태도와 의도의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상원의장 훈센이 태국에 대해 오는 10월 20일까지 국경 개방을 요구한 데에 태국 정부는 그런 계획은 없으며 어떠한 검토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태국은 현재 4가지 핵심 제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경 지역 중화기 철수, 공동지뢰 제거, 온라인 범죄 조직 단속, 국경 공동관리입니다. 정부는 캄보디아가 진정성 있게 협력할 경우 양국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태국의 갈등을 고조시키기보다는 진정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태국 정부가 헌법 개정과 총선 일정을 포함한 향후 4개월간의 정치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0월 15일 보원삭 오완노 부총리는 국회 공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3건을 심의하며 정부의 개입 없이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국민투표 절차에 있어서는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총리에게 전달하고 총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투표일과 질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원삭 부총리는 현행 국민투표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헌법 개정안 최종 표결은 12월 15일에서 20일, 국민투표 공표는 12월 30일, 국회 해산은 2026년 1월 31일 이루어지며 총선 실시는 2026년 3월 29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국민투표법이 적용될 경우 투표 준비 기간이 늘어나면서 헌법 개정안 최종 표결이 1월 15에서 19일, 국민투표 공표 1월 29일, 총선 및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3월 29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총리는 3월 말은 법적 효건과 절차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며 국민의 참여와 준비를 고려한 최적의 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태국 정치 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많은 뉴스는 sotrip.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